파프롬홈이 흥행으로나 비평으로나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파프롬홈이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지 못하면 소니와 마블의 계약이 파기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스파이더맨이 다시 마블을 떠나 소니로 가게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마블은 스파이더맨 하나를 잃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장장 5편의 영화에 걸쳐 스파이더맨에게 엄청난 공을 들여서 아이언맨을 대체할 차세대 간판 캐릭터로 만들고도 소니로 보내야 할 상황이 오면 그야말로 죽 서서 개 주는 꼴이죠. 방금 보셨던 것에서 이유는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스파이더맨이 마블을 떠나 기어코 소니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팬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미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이 파국을 먼저 촉발시킨 건 디즈니입니다. 기존의 계약에 불만을 품고 제작비의 절반을 낼 테니 수입도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선언에 소니는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비록 스파이더맨의 원작자는 마블이지만 엄연히 판권을 정식으로 구입해 현재 영화화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자신들이니 제 아무리 마블의 도움을 얻는다곤 해도 무려 절반의 수입을 달라고 하는 건 확실히 너무한 요구죠. 대신에 소니에서 25%를 제시했는데 디즈니가 거절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디즈니는 왜 갑자기 50대 50을 제시했을까요? 여러 소식을 종합해보면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설마 했던 파프롬홈의 흥행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소니의 영화들 중 역대 최고의 수입까지 기록했으니 마블로서는 자신들의 능력과 진가를 한껏 증명한 셈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을 법도 하고, 아시다시피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MCU는 전에 없이 팽창 중입니다. 엑스맨과 판타스틱4만 해도 캐릭터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나머지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판국이겠죠. 그 와중에 스파이더맨까지 신경 쓰면서도 푼돈이나 받는다는 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실제로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봐도 돈 문제를 제외하고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유감스럽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소니에서 제작한 스파이더맨 영화에 케빈 파이기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예컨대 베놈이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파이기는 제작진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해 막말로 빡칠만도 합니다. 이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첫째와 같은 맥락에서 마블은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난 공을 쏟은 건 틀림없을지언정 스파이더맨이 없어도 MCU는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마블이라면 스파이더맨의 대안이 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시체말로 듣보잡이었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등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만 봐도 확신에 가깝도록 장담할 수 있죠. 단지 스파이더맨의 부재를 영화 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지만 이 역시 얼마나 높은 설득력을 가지느냐의 차이일 뿐 특별하게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파프롬홈의 쿠키 영상에서 들이닥쳤던 비극을 고려한다면 그 탓에 스파이더맨이 행방을 감췄다는 걸로 연결시켜도 이상할 게 없지 않을까요? 다만 디즈니가 부가상품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에까지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디즈니라는 게 명백합니다. 스파이더맨이 없어도 MCU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건 거의도 아니고 그냥 100%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MCU에서 빠진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짧은 시간 동안 3번이나 배우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졌는데도 파프롬홈이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건 순전히 MCU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전에는 한동안 소니에서 고전했던 전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블의 제안을 뿌리친 건 일단 디즈니의 요구가 너무하기도 했고 소니 스스로도 이렇게 된 바에는 마블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베놈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인데, 글쎄요, 베놈의 경우 흥행에서 성공한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평단의 반응도 그렇고 만족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흥행에서 성공한 게 신기할 지경이었죠. 참고로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케빈 파이기가 베놈에게 도움을 주긴 했으나 끝내 이 영화를 완성한 건 현재 소니 픽처스의 회장인 톰 로스만이라고 합니다. 데드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톰 로스만이 긴 시간 동안 직접 편집에 관여했다고 하는데, 베놈도 베놈이지만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데드풀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배우라는 걸 안다면 질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형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상당한 수작이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까지 받았고, 저도 몇 차례 강추했지만 흥행이 썩 좋지 않아 전 세계에서 3억 7천만 달러를 버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MCU나 케빈 파이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건 자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니 역시 아쉬운 건 소니일 수밖에 없죠. 아울러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영화들로 소니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 케빈 파이기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진 터라 지금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확실히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디즈니가 한 발짝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마블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어도 소니와 마블에겐 당초의 계약 조건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선이었는데 갑자기 50대 50으로 요구하는 건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있는 놈이 더한다더니 안 그래도 할리우드를 장악했으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르겠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팬들을 위해서라도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소니가 25%까지 제시했다는 건 앞으로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마블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디즈니가 과욕을 부리고 있거나 스파이더맨에게서 손을 떼려고 구실을 만든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양쪽 다 손해라는 걸 몰랐을 리 만무하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게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몰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론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디즈니가 미리 내다보고 언론 플레이하는 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니를 비판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소니에서는 부랴부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디즈니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디즈니 엑스포에는 스파이더맨이 들어간 배너를 버젓이 사용 중입니다. 설상가상 존 와츠 감독과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아 소니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반대로 소니가 디즈니의 과욕을 부각시키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이런 상황을 과도하게 악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디 빠른 시일 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